문구용품 도매상을 운영 중인 김 사장의 고민. 연말에도 그렇더니 학기 초라서 정말 바쁘네. 이번 주는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직원들이 또 불만을 가질 것 같아. 이번 주는 또 주말에 일해야 하네. 진짜 싫은데. 주말 근무 시 연장 수당처럼 법에 근거하여 따로 수당을 정확하게 챙겨줘야겠어. 일요일 근무 시 얼마 이렇게 정해줬더니 법에 정해진 대로 줬니 안 줬니 말이 많아서 말이지. 그런데 일요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면 그날 출근한 직원들에게는 수당을 얼마나 줘야 할까? 김 사장님의 고민 어떻게 보셨나요?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을 법에 근거하여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법정 가산수당과 관련이 있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업계의 특성상 주말 근로가 필요하시군요. 먼저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하고 일단 출근하지 않았어도 지급돼야 하는 주휴수당 100%, 출근해서 일한 부분에 대한 근로분 100%, 일요일이 주휴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휴일 가산수당 50%를 합산해서 지급해야 할 겁니다. 다만 휴일에 출근해서 일한 시간이 8시간을 넘어갈 경우에는 연장 가산수당 50%를, 일하다 보니 야간 근로시간대까지 일하게 됐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야간 근로수당 50%까지 추가적으로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니까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금품 전체를 우리는 흔히 월급이라는 이름 안에 넣어서 임금으로 단순히 생각하곤 하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닌 기타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임금 관리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들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하면 이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이 아닌 기타 금품이라면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에 따라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이라든가 고객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봉사료, 팁 이런 것들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의 대가, 즉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그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지 여부는 명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임금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는 임금으로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은 하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임금이 아닌 기타 금품으로 보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전에 예로 들었던 봉사료, 팁은 임금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단순히 생활 보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근로의 질이나 양과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주택수당, 급식비, 김장수당이나 학비 보조금이나 주택구입 자금대출금 등도 임금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임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존해주는 출장비나 또 작업복 구입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하면
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좌우되는 금품, 가령 포상금 같은 거죠. 근로자에게 우연하게 발생한 이러한 금품들은 임금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성과에 따라서 변동되는 성과 보상, 이윤 배분 금품이라든가 여섯 번째로 의례적, 호의적, 은혜적 금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일 축하금, 경조사비, 하계 휴가비, 명절 떡값 등이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때문에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거죠. 내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는 이미 임금 100%를 받았고 연장수당은 추가적으로 받은 금품이니 통상임금 자체는 아닌 겁니다. 우리 법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연차 유급수당, 해고 예고수당 등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등과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 임금 총액을 28일, 30일, 31일 등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서 1급액을 산정한 이후에 이를 다시 8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을 구하고 또 여기에 해당 근로시간과 가산분을 곱해서 수당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연차 유급수당 등의 산정 방법은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이후에 여기에다 유급 처리되는 시간과 가산분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급 통상임금,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볼까요? 네, 먼저 급여가 1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소정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장 2시간까지 해서 1일에 10시간에 11만 원을 받는다 하면 일당은 11만 원이지만 1일 통상시급은 8시간 분인 8만 원만 해당이 됩니다. 3만 원은 연장 2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이니까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급여를 주급으로 받는 경우라면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자,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에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주 휴일 등 유급 처리되는 8시간을 합해서 48시간이 되죠. 예를 들어서 1주 48만 원을 주급으로 정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48만 원을 주휴 포함한 48시간으로 나눈 1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급여를 월급으로 주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통상임금이 209만 원인 경우에 월 통상시급 산정 기준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만 원이 되는 거죠. 1일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월 통상임금을 1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위에서 계산한 통상시급의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곱하면 되는데요. 자, 일반 근로자는 8시간의 범위, 연소 근로자는 7시간의 범위, 유해, 위험 작업자는 6시간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평균 임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자, 이렇듯 평균 임금은 사전에 지급을 약속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해서 지급받은 임금이나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뜻하는 사후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러한 평균 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업무상 재해 관련 보험급여, 징계로서의 감급 제한 금액 산정 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연차 수당은 통상 평균 임금 어느 걸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평균 임금은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 1급액이 되는데, 이러한 평균 임금 산정 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령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사일은 다음 날인 5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5월 1일이 되고, 평균 임금은 5월 1일 이전 3개월인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전 3개월과 관련해서 90일로 고정해서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일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전 3개월은 실제 최소 89일에서부터 최대 92일까지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기간이 89일이 되기 때문에 최대 92일이 적용되는 시점에 퇴사했을 때보다 나누는 수가 적어지니까 평균 임금도 높아지게 되죠. 개념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이 부분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서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임금 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상여를 연간으로 산정해서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퇴사일 이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 중 3개월 부분만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원래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는데 퇴직으로 인해서 일할 계산되는 경우라면 지급받는 상여 자체는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긴 줘야겠지만 평균 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연차 유급 미사용 수당 관련 문의가 많은데, 연차 유급 미사용 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 산정에 당연히 포함돼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연차 수당도 연간으로 산정돼서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일 이전 1년간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만을 임금 총액에 산정해서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문제는 당해연도 사용 중인 연차 보상 부분도 평균 임금 계산 시 포함시켜야 하는가인데, 앞서 살펴본 평균 임금 산정 시 포함된다고 한 연차 미사용 수당은 전전년도 근무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이미 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수당, 즉 산정 시점 기준 이미 기존에 발생되어 있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전년도 근무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사용 중인 연차 휴가는 퇴직을 하니까 정산을 해줘야 하는 금품청산의 대상인 것이지 퇴직 이전에 발생한 수당은 아니므로 평균 임금 계산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네, 법정 가산 수당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연장 근로수당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장 근로수당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통상 시급의 연장 근로시간을 곱한 다음 1.5배를 해서 산정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중에 휴무 등으로 인해서 일주 40시간은 초과하지 않았어도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 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휴일 근로수당은 법정 휴일이나 약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 흔히 특근수당으로 불리는 그 수당을 말합니다. 휴일 근로 발생 시에도 역시 통상 시급의 휴일 근로시간을 곱한 다음 1.5배 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근로수당인데요. 야간 근로수당은 22시, 즉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동안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특히 야간 근로가 소정 근로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야간 근로수당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가 맞지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이나 휴일수당과는 달리 야간 수당만큼은 지급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힘든 점이요? 야근이 잦은 거? 밥 먹듯이 야근하는 거 아닌데 뭐 업무 특성상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시안을 새로 만든다거나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거나 그럴 때는 아무래도 야근을 많이 하게 되죠. 오래 앉아 있다고 시안이 술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나은 것을 찾으려면 일단 회사에 앉아 있어야 하니까요. 다양한 정보도 수집해야 하고 팀원들 간의 회의도 해야 하고 때로는 발주처와 오랫동안 회의하기도 해야 하고요. 저희 회사 사장님은 이렇게 야근을 하면 수당 같은 경우 법에 근거한 대로 잘 챙겨주시고요. 또 밥심이라면 직원들 밥은 늘 맛있는 걸로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잘 되면 인센티브도 아주 두둑하게 챙겨주시고 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많이 노력하세요. 제가 이 맛에 회사 다니죠.